2014년 실리콘밸리에서 피 한 방울로 250여 가지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에디슨이라는 혈액 검진 키트를 들고 어떤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녀를 제2의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면서 포브스, 포춘 등의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장식을 하며 의료업계의 신기술이라고 불리면서 그녀를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각시키죠. 그녀가 창업했던 회사 테라노스의 가치는 90억 달러, 약 10조 6천억 원까지 치솟게 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사기죄로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오늘 방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지만 이제 곧 막을 내릴 희대의 사기극 테라노스사의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2003년 스탠포드 화학공학과에 다니던 엘리자베스 홈즈는 대학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학비로 리얼타임 큐어스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가 있던 그녀는 많은 피를 뽑지 않고 소량의 피만 뽑아서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죠. 스탠포드의 의학 교수들은 불가능하다면서 만류하는데 그녀는 공학과 학과장을 회사 이사로 영입을 해버리죠. 당시 실리콘밸리의 창업 열기와 함께 성공 신화들이 이어지면서 투자들이 한창 이루어졌고요. 그 물결을 타면서 엘리자베스는 회사명을 테라노스로 바꾸고 2004년 6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71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투자 설명회 때 스타트업의 사내이사가 스탠포드 공과대학장이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10년 9,200만 달러, 약 1,091억 원의 투자를 더 받으면서 그녀가 창업한 이 회사 테라노스는 엄청나게 급성장합니다. 2013년까지 웹사이트도 홍보도 없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 체인 월그린사와 제휴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엘리자베스 홈즈는 세상에 그녀의 작품을 알리죠. 엘리자베스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개발한 이 혈액 검사 제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희망을 줍니다. 그것도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한 키트를 가지고 자신의 피 몇 방울로 말이죠. 그녀의 출연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이 신기술의 개발로 보였고요. 사람들은 그녀를 주목했고 세계적인 부자들은 그녀한테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자, 이로써 2015년 테라노스의 회사 가치는 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조 6,740억 원이 되고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5조 원 자산의 갑부서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억 달러, 우리 돈 4,744억 원의 투자를 더 받게 되죠. 이 당시 그녀는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리면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계속되는 인터뷰 요청을 받은 그녀는 뉴요커라는 잡지사의 인터뷰 중에 에디슨의 원리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먼저 화학 반응을 수행합니다. 이어 화학 반응이 발생하고 시료와 검사 키트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신호를 생성한 후에 결과로 변환합니다. 이를 인정된 실험실 직원이 검토합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답변을 하죠. 자, 이를 보게 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존 커레루라는 기자는 의료계 전문가로부터 이 기계가 이상하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고요. 의구심을 가지고 이 테라노스사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합니다. 그의 이 끈질기고 집요한 취재 결과 테라노스는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개발한 에디슨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제시한 250가지의 혈액검사 항목 중에서 실제로 에디슨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16개 항목뿐이었으며 나머지 200여 개의 항목은 다른 대기업들이 출시한 별도의 기기로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멋대로 샘플을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폭탄 보도 이후에 처음에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많은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그녀의 그간 쌓아온 신뢰는 추락해버립니다. 결국 테라노스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내놓은 실험 결과는 모두 무효가 되죠. 2016년 테라노스는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고요. 에디슨 키트를 비치했었던 월그린 등의 이 대형마트들은 테라노스사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연방검찰은 본격적인 기업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식은 영원으로 떨어지고요. 투자금 또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월스트리트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이 테라노스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는데
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기사를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돈 욕심만 있었다면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만 걸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2016년 8월 미국 보건부 산하의 CMS는 향후 2년간 홈즈에게 실험실 운영 및 설립 자격을 박탈하고 10년간 홈즈가 기업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리고 2018년 8월 이 회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후 2018년 6월 15일 연방 대배심이 엘리자베스 홈즈와 운영 책임자였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라메시 발와니를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그녀는 라메시한테 자기가 이용당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신기술 개발의 실패가 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20년 징역이라는 중형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재판이 연기되다가 2021년 3월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임신을 했다면서 재판을 미룹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올해 7월 아들을 출산하고요. 9월 결혼식을 올렸죠. 그것도 에반스 호텔 체인 갑부의 상속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 이 둘은 2017년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회사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20년이 확정되는 걸 알면서도 임신을 하는 그 교활함과 과감성을 보여준 엘리자베스 홈즈였습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자, 지금부터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한 사기극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엘리자베스는 실리콘밸리의 모차라고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중퇴했죠. 대부분의 성공 테크 창업자들이 명문 대학교를 중퇴하고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사업에 성공을 했고요. 스탠포드 또한 명문이죠. 처음 창업을 할 때 이 사내이사를 자기가 다녔었던 스탠포드 대학의 공과대학장을 고용함으로써 처음 투자를 아주 용이하게 받아냈죠. 거기서부터 이미 큰 후광 효과를 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테라노스는 전설적인 외교관 헨리 키신저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제임스 매티스를 이사로 두고요. 언론의 제왕 루퍼트 머독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홈즈를 극찬하죠. 이건 후광 효과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신격화되는 최고의 홍보였죠. 자, 여러분들, 엘리자베스가 선택한 이 투자자들과 이사들, 이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모두 남자들이고요. 대부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 마윈 회장이 반할만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실리콘밸리에서 보기 드문 미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회나 투자자 중 어느 누구 하나도 의학계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티븐 잡스의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검은색 터들넥을 입었고요. 혁신가의 이미지를 자신의 스타일로 정착시켰죠. 원래 그녀의 머리색은 갈색이었는데요. 금발로 머리 염색을 하는데 블랙 컬러에 매칭해서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내 여성 CEO들 중에서 많은 여성들이 금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이 저음의 목소리가 유명한데요. No, it hasn't. Well, if I use traditional words to describe what we're doing, it's hard. Was that it would likely cost her a few $1,000s to get these tests done. 자, 이렇게 만들어진 미인 천재 CEO 이미지와 엄청난 후광효과로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면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한 생체공학 단어들을 상호용하면서 회사 기밀이라며 끝까지 기술력은 공개하지 않지만 그녀의 회사는 어느새 10조 원 가치의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이 사기극은요, 예전에 제 방송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후광효과, 그리고 뉴욕을 한번 발칵 뒤집었던 그 애나 델비의 사기극에 대한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 둘의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섞인 판이 훨씬 큰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계의 나이 많은 남자들의 후광효과는 소비자들한테
의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줬고요. 언론사들의 그녀에 대한 PR은 그녀의 가짜 신화를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냈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벌어다 줄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개발한 이 사기 제품으로 인해서 오진된 혈압 결과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말도 안 되는 약을 먹어야 했었던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했을까요? 끊임없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존 커레이루와 위험을 감수하고 테라노스의 진실을 고발한 내부 직원 에리카 청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들의 사기극은 지금까지 계속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아직도 진실을 밝히려는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희대의 사기극은 곧 영화로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니퍼 로렌스가 엘리자베스 홈즈 역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